산화와 환원, 산화 그리고 환원. 처음에 정리하기를 산화는 산소 얻기, 환원은 산소 잃기, 잃다. 얻으면은 산화, 잃어버리면 환원이고, 두 번째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야. 자, 요거를 우리는 산소를 주고받는 산화환원을 먼저 크게 4개 시리즈로 정리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쓰면 첫 번째는 광합성, 두 번째는 세포호흡, 세 번째는 철의 재련, 네 번째는 화석 연료의 연소.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화학식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 화학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봅시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을 해서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개수를 6, 6, 6 맞춰주면은 광합성은 화학 반응이 끝. 세포호흡은 반대로 C6H12O6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냄. 이때 개수는 또 666 써주면 끝. 자, 여기서 이제 산소를 얻느냐 잃어버리느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탄소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된 거고, 여기는 탄소를 기준으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될 때 탄소 1개, 산소 2개가 있었는데, 여긴 탄소가 6, 6이니까 한 개씩 붙어 있는 거지. 네. 그럼 기준으로 보면은 1개, 2개 붙어 있던 게 1개가 1개 된 거니까 우리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는 환원되었다. 세포호흡은 1대 1로 붙어 있었던 탄소의 산소가 1대 2로 붙어 있게 됐으니까 산소를 하나 얻은 거지. 산소를 얻은 산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의 환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세포호흡은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물은 어떻게 됐냐? 물은 산소가 1개만 있었는데 산소가 2개가 돼버려서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산소는 2개 있었는데 산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잃어버려서 환원이 된 거죠. 일단 이 2가지만 딱 봤는데도 산소를 주고받을 때 보면 주면 무조건 한 놈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산소를 주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환원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광합성 식 알아야 되고, 세포호흡도 식을 알아야 되는데, 광합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과정이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산화되는 과정이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과정,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과정이고, 화학 반응식은 정반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철의 재련을 갈게요. 철의 재련은 화학식이 2개인데,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Fe2O3가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Fe 그리고 CO2 자 33 이렇게 써주고 NE2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요걸 이 밑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철을 재련할 때 철, 광, 석을 재련하는 거야. 철광석에는 산화철과 광물이 들어있어. 이 광물이 석이야. 산화철이 철광이고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나아. 철광에다가 석이라고 하는. 얘는 어째 돌멩이야. 돌멩이 석영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화철이 Fe2O3야. 내 목표는 여기서 산소를 떼어버리는 게 목표고 광석은 날려버리는 게 목표야. 그래서 철광석을 넣을 때 코크스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넣거든요. 근데 하나 더 넣는 건 지금 얘기 안 할게. 하나 더 넣는 건 광석을 없애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요건 요즘 잘 얘기 안 해. 딱 요것만 얘기할게. 코크스는 그냥 탄소 덩어리야. 그리고 이걸 일종의 용광로라고 하면 용광로를 가열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온도를 매우 높게 해줘야 돼. 그런데 용광로라는 통 안은 산소가 잘 안 들어와. 산소가 부족한 곳이야.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곳에 탄소가 산소랑 만날 때 이게 충분히 많으면 다 이산화탄소가 돼서 다 날아갈 거거든. 이걸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불러. 근데 여기는 산소가 부족하댔지.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일산화탄소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많으면 이산화탄소, 부족하면 일산화탄소. 그래서 코크스가 있을 때 산소가 들어오긴 해도 불완전 연소 해가지고 불완전 연소. 그래서 결국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야. 그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 시기고, 이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되게 웃긴 게 주변 산소를 어떻게든 끌고 오려고 한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라서 완전한 상태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산소만 보이면 끌고 와서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할 거야. 그런데 산화철이 있잖아. 산화철에 이일산화탄소가 주변에 있으면 여기에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하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산소가 3개니까 일산화탄소도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되지. 그래서 얘가 일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 산화철은 산소를 뺏겼으니까 순수한 철만 남겠지. 그래서 환원되는 거야. 그 시기야. 여기 우리 코크스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고, 산소 입장에선 산소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화철은 그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 때문에 뺏겨서 환원됐고요. 우리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코크스는 본인이 산화가 됐어. 본인이 산화가 됐다는 거는 산소를 뺏어왔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래서 산소를 뺏긴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코크스는 쟤를 환원시킨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할은 환원제의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산화철의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왔지.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산화되면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뺏어가지고 저 녀석을 환원시킨 거야.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환원제로 쓰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짠짠짠. 코크스는 산소랑 결합해서 계속 포기하고 쓸게. 코크스는 산소랑 결합하면서 산화되었는데, 산화가 되었다는 건 반대편을 환원시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산화된 친구는 무조건 환원제로 쓰인 거야. 그러면 산소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산화제로 쓰인 게 되겠지. Fe2O3가 산화철인데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와가지고 산소를 뺏어가서 날아갔어. 그럼 순수한 철만 남았겠지? 그럼 우리 산화철은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되었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뺏어와서 산화되었어. 우리 일산화탄소는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환원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화된 친구들은 다 환원제야. 쭈루룩. 여기 산화된 친구, 얘가 산화됐잖아. 얘는 환원제고, 얘가 산화됐잖아. 얘는 환원제고, 얘가 산화됐잖아. 코크스는 환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화탄소도 산화됐잖아. 그럼 얘도 환원제입니다. 철의 재련에서 누가 환원제의 역할을 했는가? 코크스 탄소와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환원제 역할을 해서 우리 철을 환원시켰다.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었다. 까지가 철의 재련입니다. 자, 화석연료 써보자. 지우고. 화석연료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가스가 있어. 그런데 석탄이나 석유는 화학식이 너무 복잡해. 제일 간단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스야. 그럼 화석연료에 들어있는 그 석유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메테인이 있고요, 프로페인이 있고요, 뷰테인이 있어요. 얘도 화학식 다 깔끔해. CH4고 얘는 C3H 6개에다가 2개 있으니까 8이고, 얘는 4개에다가 8개, 10개 이런 식으로 있어. 어쨌든 간에 얘네들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거는 메테인이 제일 간단하지. 화석연료에서 제일 단순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CH4 메테인이고, 연소는 빠르게 산소와 반응했다는 뜻이니까 화학식은 반응물에다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돼.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했다. 그럼 무조건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연소 생성물로 등장을 하는 거지. 이때 개수를 맞춰주면 4개니까 2개. 그러면 산소가 하나, 2개, 하나, 2개, 4개니까 2개. 자, 뭐 개수는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우리 탄소 있는 쪽으로 화살표를 쭉 그어주면 산소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산소를 얻었으면은 얘는 산화. 그리고 산소는 2개였는데 하나가 돼버렸지.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환원.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연소는 연료를 뭐 시키고 있다? 산화시키는 과정이다. 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야. 뭘로 기본적인 이야기냐면 지구와 인류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방금 우리는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질 시대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구가 지각이 식으면서 바다가 만들어졌고, 육지에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에는 생명체들이 등장했고요. 이 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 중에 어느 날 남세균이 등장을 해서 얘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를 만들어냈고, 그럼 대기 조성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겠지. 원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어. 걔가 쭉 줄어들어. 근데 산소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산소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야. 산소가 생긴 건 무엇 때문에? 남세균 때문에. 그럼 이제 산소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 가지 생물들도 만들어집니다. 걔네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는 거겠지. 미토콘드리아. 그러면서 바닷속에는 생명체가 다양해져. 바닷속 생명체는 광합성도 하고 세포호흡도 할 줄 아는 애들이 다양해져. 그러다가 이 산소가 오존으로 또 바뀌어. 오존으로 바뀌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고, 자외선이 차단된 덕분에 육지에도 본격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하면은 당연히 1등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이야. 이때가 이제 고생대로 막 들어갈 때인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가면서 신생대 말기에 드디어 인류가 등장을 하지. 이때 등장한 인류가 쭈루루루룩 하면서 무슨 뭐 네안데르탈도 있고 무슨 뭐 호모사피엔스도 있고 있는데, 그 인류가 본격적으로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를 열었고, 이때부터 문명이 꽃피었지. 심지어 이거는 산업혁명이 될 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했어. 이유는 철도 때문입니다. 철도를 깔면서부터 수송 능력이 매우 높아졌고, 산업혁명을 했다는 거는 화석연료를 썼다는 건데, 이 화석연료를 쓰면서 생산량도 늘었어. 생산도 잘 되고 수송도 잘 되니까 전 세계가 서로 엮여져서 뭔가 하나가 돼버린 느낌이 되지. 어쨌든 간에 철도, 철기부터 철도까지 수송이 잘 된다. 생산량도 늘어났다. 결국 철의 재련과 화석연료의 연소는 우리 인류 문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거야. 이거는 책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내가 이거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그냥 줄일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산소를 주고받는 산화환원을 크게 4가지를 공부한 거야. 순서대로 광합성, 세포호흡, 철의 재련, 화석연료의 연소. 자, 보너스로 금속의 연소를 해볼게요. 이제 금속의 연소까지 가보자. 금속을 연소시킨다는 건 금속이 산소랑 결합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산화 땡땡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구리가 있는데 구리를 연소시켰다. 그러면 산화 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마그네슘이 있었어. 마그네슘을 연소시켰어.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은이 있었어. 은을 연소시켰어. 그럼 산화 은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각각의 화학 반응식들은 당연한 거지만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이야. 아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산화된 거고, 산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고. 아, 개수는 뭐 다 아는 거니까는 뭐 또 얘는 뭐 2, 1, 2, 아이고 4 써야겠구나. 4, 2. 자, 개수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금속은 계속 전자를 잃어요. 산화. 비금속은 얻어요. 환원. 금속은 전자를 잃어요. 산화. 산소는 전자를 얻어요. 환원.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산소를 얻기도 했고 전자를 잃기도 했지.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 거나 전자를 잃는 거나 둘 다 산화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산소를 또 하나 잃어버렸잖아.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이거는 똑같이 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금속의 연소인데요. 여기서 내가 나머지는 싹 지우고 구리만 집중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리는 원래 원자 색깔이 붉은색이야. 그런데 산화구리가 되면 검은색이 돼요. 검은색. 이걸 이제 뭘로 실험을 하냐면 겉불꽃에다가 넣고 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알콜 램프라도 좋고 양초도 좋고 다 돼. 알콜 램프, 양초, 파라핀 등등등. 겉불꽃에는 당연히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구리금속을 갖다 대면 아까 썼던 요 반응식이 나오는 거야. 구리를 겉불꽃에 갖다 대면 검은색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야. 속불꽃에다가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속불꽃은 이 바깥쪽은 산소가 잘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바로 산소를 다 써버리니까 속불꽃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아까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한다고 했고, 불완전 연소할 때 연료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속불꽃 안에는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어 있다. 그 일산화탄소는 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산소를 떼가버렸지. 여기서도 속불꽃에다가 산화고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이 내부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떼가서 이산화탄소가 돼버려. 그럼 산화고리는 순수한 구리로 다시 환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다시 붉은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리를 겉불꽃에다 넣어두고 있으면 까매. 근데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빨개져. 요게 이제 속불꽃에 있는 일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속불꽃이 있고 겉불꽃이 나오면 식딱 두 개 나와.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 검은색이 됨. 그리고 산화구리를 다시 속불꽃에다가 넣으면은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환원되고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다시 날아가 버림. 위에 있는 게 겉불꽃, 밑에 있는 게 속불꽃에 대한 내용이야. 자, 금속의 연소는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 금속의 연소, 첫 번째 속불꽃차, 두 번째 이번엔 마그네슘을 아까 그냥 단순히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고 했거든. 근데 이 마그네슘을 이번에는 좀 희한한 곳에 넣어보는 거야. 마그네슘을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올려놓고 얘를 가열해보는 거지. 그러면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고체 덩어리니까 이 녀석이랑, 야, 이게 탄소가 산소를 가지려고 하는 능력보다 금속이 산소를 가지려고 하는 능력이 더 좋아.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려는 능력은 금속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소를 가져가 버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뺏겼으니까 탄소 알게니만 남아. 개수를 맞춰보면은 여기다가 2 써주면 되고,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어서 산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뺏겨서 환원.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위에는 검은색 알게니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검은색 알게니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이산화탄소의 산소가 뺏기면서 탄소 알게니만 남은 거지. 이렇게. 자, 이런 과정들이야. 이제 세 번째 금속 연소시키는 거. 이번엔 아까 준비했었던 산화 구리에다가 탄소 알게니를 넣고 가열해 보는 거야. 그럼 산화 구리에, 이건 또 웃긴 게, 여기다 억지로 또 가열을 하면 저 산소가 탄소한테 가서 또 붙는다.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가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져서 석회수랑 만나면 뿌옇게 흐려져요. 검은색 산화구리를 탄소 알갱이가 들어있는 곳에 넣고 가열을 하면 다시 붉은색 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랑 만나서 뿌옇게 흐려진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은 산화, 환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야.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건 탄산칼슘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탄산칼슘 만들어진 건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앙금 생성 반응. 이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 환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써볼게.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 크게 두 개. 앙금 생성 반응이 나오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중화 반응이 나와도 앙금 생성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상태 변화가 나와도 앙금 생성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지. 주로 우리가 산화 환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열 빛나는 거, 아니면 색깔이 변하는 거. 보통 이런 경우가 산화 환원 반응이고, 앙금 생성, 중화 반응,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속에 산화 환원,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을 할 건데, 잠깐 멈췄다가